어제 저희는 멋지고 아름다운 RTX 5090이 박스를 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최초의 AIC, 즉 코드 파트너인 RTX 5090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 혹은 이 카드의 특별한 점은 이 카드가 전세계 모든 곳에서 실제로 판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HOKIES.com에서 윈도우즈 라이선스를 쉽고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TN20 코드를 사용하시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를 완료하고 키를 복사한 다음 활성화 설정에 붙여넣습니다. 이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19 라이선스도 확인해보시고 같은 코드 TN20을 사용하시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 설명에서 HOKIES.com을 확인해보세요. 와, 정말 크네요. 이게 팔레트 RTX 5090이에요. 이것이 게임납 디자인입니다. 여기 보이는 건 팬이 3개입니다. 터보팬 4.0이죠. 공기방향 전환기, 뛰어난 간성, 합성 히트 파이프, 그런 건 처음 들어보네요. 그리고 당연히 증기실도 있죠.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스티커 몇 장이에요. 그리고 이건 마우스 매트예요. 아니면 그래픽 카드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래픽 카드를 거기에 넣을 수 있죠. 좋아요. 아, 세상에. 매우 흥미롭네요. 16핀 고전력 케이블과 4핀 커넥터의 디자인이 완전히 다르네요. 엔비디아에 포함된 건 엔비디아 맞춤 제작품이에요. 이전에는 똑같았던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이건 엔비디아의 원본이에요. 창립자 에디션 카드. 그리고 정말 부드럽죠. 다르죠. 두 제품 모두 엔비디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이 다릅니다. 파운더스 에디션에는 제대로 된 슬리브 케이블이 있습니다. 반면 이 보드 파트너들은 이전 세대와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케이블이 이전보다 가장자리에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작은 판이 있는데 CPU 브라켓을 부착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5090을 많이 보유하게 될 시스템 투합자 중 일부는 이를 실제 셰시에 나사로 고정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배송 시 카드가 사방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에 나사로 고정할 수 있는 실제 브래킷을 3D로 인쇄합니다. 하지만 그건 거기에 있어요. 하지만 실제 GPU 차진 브래킷도 제공됩니다. ARGB 케이블이나 헤더도 있습니다. 아마도 GPU RGB를 마더보드에 연결하여 GPU 팔레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대신 마더보드 소프트웨어에서 GPU RGB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을 때 필요할 것입니다. 마더보드의 헤더가 충분하다면 한 곳에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와우. 우와. 그러면 파운더스 에디션과 비교해볼까요? 그러니 당연히 파운더스 에디션은 이 각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쪽의 것보다 훨씬 얇습니다. 이 카드는 슬롯이 3개 이상인 반면 엔비디아 카드는 슬롯이 2개입니다. 물론 펜은 3개지만 흥미로운 점은 펜이 파운더스 에디션에 비해 조금 더 작다는 점입니다. 이런 물결 모양의 바위가 있어요. 이전 RTX 40 시리즈 팔레트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바위 같고 에메랄드 같고 수정 같은 디자인이었죠. 이제는 좀 더 물결치는 듯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도 매우 열렬한 펜이에요. 자세히 보면 엔비디아 펜보다 더 깊어 보이지만 확실히 더 작아 보입니다.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방열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팔레트 모델의 냉각 성능이 확실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이 카드들의 엄청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전원 커넥터도 다릅니다. 당연히 팔레트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지만 엔비디아는 그쪽으로 내려옵니다. 엔비디아는 여기 측면에서 나오는 작은 공기 통로가 있는 반면 팔레트는 이 모든 것을 갖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 GPU처럼 수직으로요. 공기를 불어넣어서 여기로 내보내는 반면 엔비디아의 것은 공기를 불어넣는 방식이지만 여기로 들어오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펜이 PCB에 부딪혀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엔비디아 제품은 이런 식으로 공기를 통과시키는데 공기 흐름 디자인이 다를 뿐입니다. 이건 좀 더 보수적이거나 구식이죠.
엔비디아는 이 커넥터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더 확장하려고 합니다. 상자에 보셨던 RGB 커넥터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더보드에 원다 연결하려면 여기에 꽂으면 됩니다. 케이블이 하나 있고 그 옆에 또 하나 더 있어서 이게 가장 좋은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숨기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저 끝 어딘가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말 그대로 저기나 다른 곳에 꽂을 수 있을 것 같아요. RGB 케이블을 숨기는데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좀 엉성하게 엮은 것 뿐이에요. 여기 위쪽을 보면 팔레트 쪽이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여기 아래쪽 부분, 즉 거기에 부착된 펜을 둘러싼 재질은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부분은 금속인데 바른 재질입니다. 그리고 뒷판도 금속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사 구멍이 보이시죠? 그래서 케이스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보면 다시 한번 많은 공기가 여기를 통해 마더보드나 여러분이 배치한 대로 위로 불어오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여기로 아주 조금만 대부분 검은색으로 나타납니다. 엔비디아의 디자인은 그냥 통과시키는 방식인 반면 팔레트 디자인은 공기가 안으로 들어와 양쪽으로 그리고 뒤쪽으로도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보면 뒷면 디자인도 보입니다. 여기 그릴이 완전히 열려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열이 PC 케이스 뒤쪽으로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다시피 그래픽카드 뒷면에도 거대한 개방형 그릴이 있습니다. PCI 슬롯은 보시다시피 엔비디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PC 케이스의 열이 일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펜은 공기 흐름을 여기로 직접 유도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PCB 내부의 핀이 그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끝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공기는 저기보다는 이쪽 측면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크죠. 하지만 저기에서도 나올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아요. 흥미로운 건 PC 케이스 뒷면에 붙이기에 3개가 아니라 2개뿐이라는 거예요. 아마 작은 케이스나 수직형 GPU 마운트 그리고 라이저 케이블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를 대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3개는 아니더라도 2개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 아마 더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GPU를 일반적인 수평 방향으로 장착하는 경우 3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PC 케이스에 조금 더 밀착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거기부터 싹 깎아냈어요. 그래픽카드 뒷면도 정말 미니멀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카드를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정말 훌륭한 RGB 디자인이 있는데 여기 X가 옆으로 갈수록 약간 어두워지는 식으로 펴집니다. RTX 5090 실제 텍스트는 보이지 않습니다. 파일럿 버전에는 바이오스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과 무소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과에 대한 스위치가 켜진 셈입니다. 즉 이중 편향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변경과 추가 기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전부 금속 백플레이트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건 아닙니다. PCB 뒷면에 백플레이트에 연결된 서멀 패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기에 PCI 커넥터가 있는데 이번에는 PCI 5.0입니다. 아주 흥미롭네요. 팔레트의 경우 마지막 펜에서 나온 공기가 여기로 조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자체 파운더스 에디션은 이쪽과 저쪽 모두 통과할 겁니다. 아마 다른 제조사들도 그 디자인을 채택할 것 같은데 어쩌면 더 크고 두껍게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양쪽 모두 통과할 겁니다. 모르겠어요. 두고 봐야겠어요. 그러면 디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나사가 많지 않고 모서리도 많지 않은 미니멀한 디자인을 선호합니다. 텍스트가 많지 않아요. 정말 미니멀해요. 이 팔레트 카드는 DIY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춤 제작이 가능하고 쉽게 수리할 수 있고 떼어낼 수도 있거든요. 이 나사를 풀 수 있어요. 이것으로 온갖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게포스 RTX 그래픽카드를 탑재해야 하고 게임락이라는 자체 브랜드도 원하기 때문에 카드에 텍스트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게포스, 게임락, 팔레트, 그리고 그 외 여러 텍스트 정보가 들어가죠. 이 텍스트와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은 어떻게든 여기 아래에 놓이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GPU에서는 실제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항상 바닥이나 마더보드에 놓이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꼭 필요한 텍스트는 모두 거기에 넣으세요.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파운더스 에디션과 이전 버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어제 확인해보세요. 50 시리즈에는 흥미로운 기능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참고로 크리에이티브 PC 조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24시간 이내에 제 몹으로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크리에이티브 PC를 최대한 활용해서 직접 조립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영상 설명에 조립 가이드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완전 무료예요. 예산이 얼마든 상관없이 딱 맞는 앱이 있을 거예요. 저도 곧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신제품 출시 덕분에 기존 하드웨어가 더 저렴해졌으니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